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탁은 있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 24일 또 하나의 어록이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어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이 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순영 판사께서 일반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역대급 판결을 내놓으셨는데요. 모든 국민과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의 유죄 판결을 기대했을 겁니다. 사실 모든 정황과 증인 그리고 증언이 그의 유죄를 입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청탁은 있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는 이 판결,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또 깨버렸습니다. 아니, 정의를 원하던 국민들을 또다시 기만하고 조롱했는데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정치 개입은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오전 8시에 밥을 먹었는데 아침 식사를 한 건 아니다. 따귀를 때렸지만 뺨을 때린 건 아니다. 정말 비슷한 주옥 같은 말들이 넘쳐납니다. 이 어이없는 논리 수준이 대한민국 판사의 수준인 건가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일반인들은 다 좀 모자란 건가요? 사실 이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지만 권선동 의원에게서만 끝나는 채용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채용비리 수사 당시 안미연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수사방해와 외압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권선동 의원의 판결이 문무일 검찰총장 외압 수사 의혹까지 확대될 수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몇 프로의 확률도 안 되는 기후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아직도 검찰과 사법적폐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권선동 의원은 사법연수원 17기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최종 근무지는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 검사 출신인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권선동 의원보다 한 기수 낮은 후배입니다. 둘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을 것 같으셨죠? 아닙니다. 찾아보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도 많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은 2000년부터 2001년 5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면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는 거죠. 한 기수 차이 나는 선후배 사이에 1년 이상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를 했다. 그렇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지키기 이런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우리에겐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곧 다시 시작될 2심 재판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24일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관련 의혹에 대해 1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장인 이순영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부장판사가 선고 도중 가장 많이 언급한 말은 증명되지 않았다였는데요. 권 의원이 받은 혐의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이 중 핵심이 지난 2012년 11월에서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의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인데요. 최영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법안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자신의 고교 동창을 사회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원랜드 내에 대대적인 부정 청탁이 존재했다는 건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최용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 씨가 다수의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며 서류 조작과 면접 점수 조작 등으로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응시한 교육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채용 청탁 리스트를 전달하는 등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권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최 전 사장 등 관련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애초에 선발과 관련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청탁을 대가로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을 청탁받도록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에게 개별 소비세 개정안 및 워터월드 조성사업 관련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해당 법안은 권 의원의 지역구 현안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권 의원의 주의를 기울인 것뿐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강원도 사회이사 선임에 관한 혐의를 두고 산자부가 강원랜드 사회이사 지명에 대한 산하기관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설령 직권남용이 맞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이사로 지명된 고교 동창이 특별히 자격이 미달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권 의원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 인석을 지켰습니다. 상당 부분이 무죄로 드러난 후반부에는 고개를 들어 당당한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 법원을 나서며 함께 온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포옹을 했습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무리한 주장을 펴고 정치적으로 나를 매장하려 했다.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런 당당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